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은행에서도 1인명 ISA를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1인명 ISA 상품을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은행에서도 1인명 ISA를 팔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도 은행에서 ISA 상품 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ISA 상품은 1인명과 신탁형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기존의 신탁형만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1인명 상품도 취급하게 된 것인데요. 1인명과 신탁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담는지가 중요한데요. 신탁형과 1인명은 누가 상품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형은 ISA 투자자가 직접 고르는 것이고요. 반면에 1인명은 돈을 맡긴 은행이나 증권사가 알아서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신탁형은 직접 고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 대해 다 알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크지만 금융사에 지급하는 보수가 없거나 연 0.1% 내외로 적습니다. 반면에 1인명은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만큼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보수는 보통 신탁형보다 높습니다.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한 은행권 1인명 ISA의 경우에 0.1에서 0.6%의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네, 어제 시중은행 4곳에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내놓고 1인명 ISA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각 은행별로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은행권 상품인 만큼 안정성을 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별로 상품을 좀 살펴보면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이 비교적 큰 상품까지 내놓은 반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보수적인 은행 고객의 성향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은 빼버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총 10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서 다양성을 넓혔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포트폴리오 10개를 내놨지만 특히 중위험형에서만 3개의 포트폴리오를 배정해서 중위험, 중수익 분야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포트폴리오의 수도 7개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대신에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ISA 운용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을 했습니다. 각 투자 성향별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상품을 결정하는 스마트형과 사람이 운용하는 플러스형으로 나눠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은행권의 1인명 ISA 상품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ISA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빨리 가입하거나 느긋하게 천천히 기다려서 가입을 하거나 두 가지 선택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신탁형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각 금융회사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내세운 RP나 ELB 같은 특판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상품들은 일찍 마감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금융회사별 상품 라인업과 운용 능력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내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금융회사를 고르고 싶다면요. 6월 이후로 가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1인명은 금융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사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좀 전에 소개드렸던 모델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산의 비율만 정해놓은 것일 뿐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는 그 후 운용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그 수익률을 어떻게 나타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인데요. 6월부터 공시되는 금융사별 1인명 ISA 수익률을 참고를 해서 금융사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6월부터는 이제 ISA 계좌 이동도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입을 해서 일단 그 특판 상품 혜택을 다 누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좌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 ISA 계좌 이동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상으로는 계좌 이동을 시작을 하면 신탁형에서 1인명, 1인명에서 신탁형 모두 다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요. ISA에 편입된 상품에 따라서는 계좌 이동을 할 때 중도 해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ISA에 주가 연계증권 ELS를 편입시킨 투자자가 ELS 만기 이전에 계좌를 옮기려면 우선 현금화부터 시켜야 합니다. 이때 중도 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적금 위주로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예금 보장 한도를 스스로 따져야 합니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 원리금도 물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ISA에 자행 예적금 편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은행의 ISA에 가입을 하면 예적금에 투자를 하면 다른 B은행의 상품을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A은행의 창구 직원은 가입자의 B은행 예적금 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알아서 B은행 예적금과 합산을 해서 5천만 원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은행에서 판매하는 일임령 ISA 어떤 상품들이 있고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